두 번째, 문단과 지문의 구조를 단순하게 파악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일단 국어 지문은 되게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은 지문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분법적은 아니더라도 두 가지 정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를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뭐 라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파스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쌀국수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하거나, 또는 뭐 한식은 이렇다 그러면은 양식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되게 가르는 지문이 되게 많아요. 한 70-80% 정도는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쟤는 저렇고 이건 이렇고 쟤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한식은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했으면은 양식은 세모라고 표시를 하는 것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분류를 하면은 되게 쉽게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제를 풀 때 정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한식은 동그라미라고 하고 양식은 세모라고 했어요. 그러고 이제 뭐 면을 밀로 만든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을 때, 밀은 이제 양식 쪽에 가깝죠. 그래서 세모를 저희가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선지에 한식, 즉 김치는 밀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틀린 거죠. 김치, 한식은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는 세모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단순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랑 세모로 조금 이분법적으로 가르게 되면요, 조금 문제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세모라서 분명히 둘이 갈라놨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공통점이 있을 때가 있죠. 또는 동그라미, 얘는 한식이고 그래서 한식이랑 조금 비슷한 뭐 분식이 한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다고 칩시다. 분식도 비슷한 식으로 뉘앙스를 풍겨서 분식도 동그라미를 쳤으나 둘이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골칫거리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저는 밑줄을 칩니다. 왜냐고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한 99%는 문제 또는 선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문제를 내고 싶어요. 짬뽕과 짜장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싶습니다. 이제 짬뽕은 국물이 있고 매콤하고 얼큰한 음식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제 짜장면은 이제 좀 보통 짬뽕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짜장에다가 세모를 쳤습니다. 짜장은 달짝지근하고 국물이 없으며 얼큰하기보다는 좀 느끼한 음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다음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짬뽕과 짜장은 중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저는 거기서 반드시 밑줄을 칩니다. 왜냐고요? 이건 동그라미고 이건 세모인데 이 문장 중식이라는 부분에서는 동그라미 세모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내지 않을까요? 짬뽕에 대한 특성을 내기보단, 짜장면의 특성을 내기보단 짬뽕과 짜장의 공통점을 내는 게 조금 그 지문의 핵심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문단과 지문을 좀 단순하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렇게 한 입장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입장이 나왔다 라고 하면 똑같이 동그라미를 치기보다는 세모를 통해 구분을 하시는 게 시각적으로 되게 편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머리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하지 않아서 이렇게 글로 한번 쭉 읽었으면 이게 분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서 시각적으로 잡아놨으면 맞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체계가 차차차차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단 그리고 지문을 단순하게 읽어라 라는 거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가면서 읽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근데 비문학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해당돼요. 예를 들면요, 뭐 이건 좀 극단적이겠지만 살인마, 시에서 나쁩니까? 살인마, 시에서 살인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좋은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일까요? 정답은 몰라요가 정답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살인마,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살인마, 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살인마 나쁜 건가요? 전혀 아니죠.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도 조금 좋은 거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조금 나쁜 이미지를 풍기는 거에는 세모를 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단어의 객관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앞뒤를 읽어가면서 이 단어를, 그러니까 시를 쓴 사람, 화자는 이거를 어떤 의미로 쓰었나, 세모로 쓰였나 동그라미로 쓰였나, 이렇게 좀 파악하는 것이 시를 쉽게 읽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만약에 살인마는 나쁘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틀린 문제가 되겠죠. 물론 제가 살인마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돕고 싶어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